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치입니다. 제가 지금 전국 단값 K리그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데 바로 지난 영상에서 대전에 있는 이제 은행동이랑 대전 둔산동 상권을 좀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대전 중구에 있는 이제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비교적 이제 구도심에 속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 상권이죠. 그쪽은 이제 은행동 상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후에 조성된 상권이기 때문에 그 두 상권을 크게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대전도 마찬가지로 사실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조성된 곳이 이제 또 신도심이 있거든요. 도안이라는 곳인데 도안 신도시랑 또 이제 저희 충북 청주에 있는 이제 지웰시티라든지 동남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택지개발지구에 속하거든요. 그러한 이제 신도심에 있는 이제 분양상가 건물들도 저희가 거래가도 좀 알아보고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이제 뭐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신도심 상권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로드뷰 모습이나 이제 실거래가로 바로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건물이 이렇게 매매되는 사례랑 좀 다르게 분양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자료랑 뭐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주 성안길에 있는 이제 성안길 위치인데요. 제가 지금 로드뷰로 한번 건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청주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만한 곳들인데 아마 APM 떡볶이 여기 뭐 여자분들은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가서 드시는 유명한 곳이죠. 여기 바로 옆에가 사실은 이 APM 떡볶이가 여기 APM 건물 때문에 상호가 이제 지어진 거일 텐데 APM 건물 이게 예전에는 패션몰로 해서 집합상가로 안에 굉장히 많은 호실이 있거든요. 뭐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 개의 상가들을 칸마다 쪼개서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쇼핑몰로서 이제 한때 성행을 했던 집합 상가 건물인데요. 이 건물 아마 청주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건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뭐 모르실 수가 없죠. 메인 거리 한복판을 지나가는 주네스 CGV 영화관이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는 지금 2022년도 9월달 모습이고요. 여기 상가 안에 내부 좀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내부 전체가 외관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도 하고 중간에 비어있는 공실인 곳들도 있긴 한데 안에 내부에는 영업을 하는 공간이 거의 대부분 없죠. 이 건물 그리고 이후에 네, 여기 지오다노 그리고 올리브영을 마주보고 있는 롯데시네마 건물, 이쪽 건물도 아실 거예요. 여기 건물도 지금 외관에 이제 몇 개 점포들은 영업을 하고 있고 안에는 대부분 상가들이 비어 있죠. 자, 이 청주에서 보여드린 지금 방금의 세 건물이 좀 공통점을 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상권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건물과는 다르게 이 건물들은 지금 덩치도 굉장히 크고 규모도 크고 처음부터 건물을 이제 시공하고 시행한 분들께서 이제 상가 칸들을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쪼개서 분할해서 이렇게 쪼개서 판 이제 집합상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거의 내부에 이제 뭐 101호, 102호, 103호, 뭐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 개의 이제 상가들이 이제 분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롯데시네마 건물이나 뭐 CGV 주네스 건물이나 아까 APM 같은 상가들의 이제 영업을 하시는 각각의 이제 개인 사업자들도 많았고 또 개별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떤가요? 지금 2022년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내부가 텅텅 비어서 영업을 안 하는 곳들이 많고 상권에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좀 안 좋은 흉물로 좀 변해버린 건축물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번엔 좀 서울을 좀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청주 지역에 있는 이제 집합상가 건물이 사실은 서울에 먼저 시초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방까지 이제 집합상가 건물들이 유행을 탔던 셈인데 사실 서울로 치면은 여기 이제 동대문에 있는 두타몰 여기도 이제 의류 매장 이제으로 상가들을 이제 분양을 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을 했던 곳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년 뭐 이 정도 전만 해도 그때 진짜
서울에서 옷 사러 가면은 친구들이랑 여기 동대문도 가고 명동도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두타몰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유자가 아니라 상가 칸들을 모두 분양을 해서 개별 소유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권리를 갖고 있는 집합 상가 건물에 해당이 되죠. 저희가 명동편에서도 다뤘던 이제 명동역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도 마찬가지로 집합 상가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시지가 가장 높다는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 바로 초입에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여기도 집합 상가 건물 밀리오레 건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가를 분양을 한 집합 상가 건물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렇게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상가를 좀 분양을 받았다가 투자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좀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저한테 이제 매도를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사실 이렇게 상권이 무너져 버린 이제 집합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가격을 낮춰서 헐값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분을 좀 찾기가 굉장히 힘든 편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대를 놓지 않고 공실로 비어 있음에도 공용 관리비라고 해서 건물 전체에서 발생되는 관리비는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이제 수입도 없는데 관리비로 지출만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영상에서 이러한 집합상가 건물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주의를 해야 되는지 체크 사항도 조금 한번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에 있는 이제 서구에 있는 도안동 상권을 좀 로드뷰랑 이제 거래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도안동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지도 범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집합상가 건물이 있는 곳들도 있고, 단독주택 이제 용지가 이렇게 배정이 돼서 조성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아파트들도 있고. 먼저 이제 집합상가 건물로 보이는 곳들 상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어느 곳들을 가도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세종을 가든 아니면 경기도 어디를 가든 지방 어느 도시들 보면은 택지개발지구는 다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넓은 이제 도로에 도로 정비해놓고 이렇게 미음자 형태나 디귿자 형태로 상가 건물을 이제 배치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러한 건물들 보면은 지금 아마 집합 상가 건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한 이제 건물들을 이제 시행사에서 지은 이후에 이제 분양사에 대행을 해서 이러한 이제 한 칸마다 이제 개별 소유자들에게 이제 분양을 하는 식이죠. 이제 상가 건물 매매를 하듯이 그 상가 호실 하나를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프랭크 버거나 이제 여기 약국이나 이렇게 개별 상가 칸들이 소유자가 각각 있으시겠죠. 그러한 곳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중에는 규모가 조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자 한 명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모든 칸들을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버거킹이나 스타벅스도 보이고 서가인쿠 모습도 보이고요. 위쪽으로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병의원이나 학원 이런 것들. 자, 이곳에서 이제 로드뷰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쪽에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는지,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거래된 사례가 없고, 이쪽에 코너 위치에는 상가가 거래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2017년도 5월경에 4억 2천만 원, 이쪽 상가, 코너 상가죠. 코너 상가인데 1층 4억 2천으로 거래된 사례. 전유 면적, 요거 면적 같은 경우에는 건물 면적이 26평 된다라는 거고요. 아마 토지 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호수별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딱 쪼개져 있죠. 57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호수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를 봐서는 집합 상가 건물로 보시면 될 거고, 아마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다르시겠죠. 102호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103호 한 칸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유 부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소유 지분 면적이 나오게 되고,
지금 2017년도 5월 기준으로는 4억 2천으로 26평이 거래된 사례. 건물 한 평당 금액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평당 1,600만 원꼴로 거래된 사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은행동이나 저희가 이제 둔산동 체크를 해봤을 때 건물당 단가로는 저희 따지지 않았지만 토지당 단가로 따졌을 때 뭐 4천, 5천만 원 꼴이 있었고 또 높게는 뭐 1억 가까이 되는 곳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곳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상권이 더 나을지 한번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집합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토지 면적당 단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십 명의 이제 소유자가 있을 텐데 이 면적을 토지 면적을 수십 명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 보면은 사실 토지 지분 같은 경우는 몇 평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당 단가로 따졌을 때 1,600만 원꼴로 거래가 된 거. 안쪽에 여기 35.2억 보니까 이거는 아마 집합 건물이 아니고 개인 소유자가 갖고 있었던 건물 같네요. 이 건물인데 이렇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상가 분양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건물이 아니어서 그냥 개인이 소유하시면서 매각을 하신 사례 같습니다. 보니까 35억 2천만 원으로 2015년도에 거래를 하셨는데 토지 면적당 단가 보니까 2,100만 원꼴로 163평 거래하신 사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살펴본 대전 둔산동에 이제 반값 정도밖에 안 하죠. 건물은 깔끔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저희는 또 다른 집합상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별로 없네요. 2020년도 8월에 보면은 36평을 2억 2,300만 원, 5층이네요. 여기는 한 평당 한 600만 원꼴로 거래된 사례입니다. 분양했을 당시에는 당연히 이거보다 금액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2020년도 시점에는 여기 상권이 아마 애초에 지어질 때 기대 심리에 못 미치니까 많이 할인을 해서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인데 파리바게트 있는 건물인데 이게 건물이 2013년도에도 파리바게트가 있었네요. 계속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좀 됐으니까 파리바게트는 2013년도부터 지금 뭐 거의 10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5층 36평이 600만 원꼴로 거래된 사례입니다. 뭐 임대 수익을 거두기보다는 아마 매입을 하신 이후에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표가 있죠. 항상 저희가 상권 이제 체크할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여기에는 도안동도 한번 좀 추가로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지수는 가렸고요. 2015년도에 거래된 사례 보면은 이제 35.2억으로 거래가 됐었죠. 토지 면적 163평, 건물 연면적 632평. 위에 건물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3,500만 원 꼴이었고 여기는 이제 2,100만 원 꼴. 그리고 건물당 단가로 따졌을 때 여기는 550만 원 꼴이고 여기는 880만 원 꼴로 거래가 된 사례였고요. 집합상가 건물 지금 상가 분양에서 이제 매매한 사례 살펴보니까 2020년도 8월에 2억 2천으로 건물 면적이 이제 36.61평 됩니다. 여기 토지 면적은 기록을 안 한 게 몇백 분의 몇십이나 몇천 분의 몇십 정도로 굉장히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토지당 면적으로 아마 거래를 좀 나누기 힘들고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 면적을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전 서구 도안동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또 청주로 넘어가서 제가 현재 있는 청주에 있는 복대동, 지웰시티, 현대백화점이 있는 상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